요 상시복을 합니다. 센서 수트입니다. 한국사에서 서울이란 지역이 가진 의미는 매우 깊고 감히 건들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고 최대 도시입니다. 또한 역사도 꽤 오래된 지역인데요. 당장 한국사에서 1072년 동안 수도로서 기능했고요. 부수도 기간까지 합치면 1300년이 넘을 정도로 한국사에서 서울이라는 존재는 지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위상은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높은데요.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시인 지역이고요.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보다도 인구가 약 3배 정도 많은 93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관광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 참여권 및 발언권이 있죠. 오늘날 서울은 한국의 심장부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 아닌 세종으로 천도가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으로 구독자 1만 명을 모으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콜라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수도 천도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총 3번 정도 나오고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언급되던 게 수도 천도였어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과밀화 문제였죠. 우선 이 영상의 주 콘텐츠가 세종으로 천도가 된다면이란 내용이니까 이 역사는 짧게 넘어가자고요. 우선 1177년부터 1179년까지 수도 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백지 계획이라고 불렸죠. 오늘날의 세종시 지역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이때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 10년 만에 인구가 244만 명에서 54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그 속도가 너무 빨랐죠. 또한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북한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 안보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인구와 경제력이 계속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이 서울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 수도가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177년부터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고 실행까지 옮기는데요. 근데 11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해당 계획은 백지화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참여정부 시절 때로 오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때도 춘천권에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태도를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관련 법률을 입법하며 세종시로 천도하기 위한 노력을 차차 이어나갔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시가 수도가 되구나 싶었는데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세종시에 관한 법률을 위헌 결정하는 판단하게 됩니다. 관습 헌법상에서 서울은 수도이기에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 난리가 나긴 했죠. 영국도 아니고 헌법이 글자로 적혀있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 헌법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끝내 수도 천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쭉 흘러서 윤석열 정부는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실행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24년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만약에 세종으로 수도가 천도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선 세종 천도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게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전 국민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 수도 천도가 됩니다. 그럼 정말로 이 수도 천도한다고 진행을 해봅시다. 실제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 54.9%는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자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보인 적이 있긴 합니다. 사실 수도 천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도권 쪽에서는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항상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020년 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선 반대가 46.8%가 나오고 찬성이 43.7%가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천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극렬한 정치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된 천도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나오는 경제력이나 인구수만 보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도 천도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각종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또한 설령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가 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이 바로 경제 수도까지 얻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최대 도시는 수도가 아닌 지역이 많거든요. 당장 미국에서 가장 최대 도시는 뉴욕인데 수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워싱턴 DC인 것처럼 한국도 최대 도시와 수도가 나누어진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세종으로 수도 천도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로 생긴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 겁니다. 당장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의 중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천도하는 것일 텐데요. 문제는 이걸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으로 수도를 천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억제 정책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수도권 정비법이 있는데 이게 이때까지 수도권에 대한 억제 정책을 강하게 잡고 있었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에서 풀려나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상상 그 이상으로 더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적 자원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으로 천도해도 이러한 서울 집중화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종 천도를 하면 이런 억제 정책을 유지한 채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하지 않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서울의 집중 현상을 줄일 만한 요소들을 세종으로 끌고 올 텐데요. 예를 들어 주요 대학이나 주요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군사 독재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른 시일 내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엄청 박 터지듯이 싸울걸요?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 부서 다수는 현재 세종시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세종청사와 대전청사에 있는 정부 부서가 서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공무원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세종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중요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출장 비용이 연간 최대 67억 원이 소모가 되고 행정 비효율 비용은 최대 4조 8,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으로 수도가 천도가 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이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비효율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비효율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도 천도를 하게 될 경우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세종의 위치부터 보자고요. 세종은 살짝 서쪽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망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세종에 위치하게 되면 자연스레 균형적인 개발이 이룩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중앙이기도 하고요. 광주와 서울의 중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과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구 분산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천도하게 되면 최대 7% 정도 인구 분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2619만 명 정도니까 약 183만 명 정도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죠. 이건 단기적인 예측이니까 더 길게 보면 확실히 기존의 수도권 억제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도가 세종이 되었으니 당연하게도 충청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충청권이 많이 발달하고 있긴 한데 더 발달할 것 같아요. 우선 세종에 관문공항 성격을 하는 공항이 있어야 하기에 청주공항도 더 크게 발전할 것 같고요. 또 세종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주요 기업이나 주요 대학에 대한 이전을 정부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다 오진 않겠지만 대학이나 기업이 와야지 수도 이전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각종 혜택을 미끼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 소멸 문제는 크게 해결될 겁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도에는 그 나라의 행정기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나 외교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사관과 외교 공간 절대 다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대사관이나 외교 공간도 같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서울에 계속 대사관을 두겠다고 말하는 대사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예측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과의 정통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부수도 기능까지 합친 횟수를 세면 130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진 않거든요. 한국사에서 서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당장 1972년까지 북한은 수도를 서울로 지정할 정도로 서울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북한은 이걸 분명 걸고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정통성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북한은 각자 다른 길을 가자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 군사적 위협인 것은 확실하기에 북한은 세종 천도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서울 천도를 하려고 한 이유를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서울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발생하긴 합니다. 물론 서울이 최대 도시가 될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둘 다 지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정부 기관이 안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보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종으로 수도가 지금 천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